네, 오늘 사례는 83쪽에 있는 중학생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팬티에 대변을 묻히는데 라고 하는 청소년 사례입니다. 심흥섭 선생님, 지금 현재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신 올해 그 상담을 하신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번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팬티에 대변을 묻히는데, 본 상담은 어린 시절 엄마가 여동생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한 후 보이지 않는 죽음에 쫓기며 살아온 40대 주부의 사례이다. 내담자는 꿈에서까지 쫓기는 불안의 정체를 모른 채 윗사람들에게는 과잉으로 자라고 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며 살아왔다. 아이들 성적이 자신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자 내담자의 아이들에 대한 불안 수준은 고조되었다. 자신의 불안을 아이를 간섭하고 지키는 행동으로 표출하였고, 급기야 내담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던 중학생 아들은 팬티에 대변을 묻히는 증상이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시작되었다. 내담자는 불안의 정체를 깨닫고 자신의 불안과 관련된 행동 패턴, 정서 패턴을 인식해가며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내적임을 키워갔다. 내담자의 자아는 방대했다. 무엇보다 상담에 대한 동기가 높았고 통찰력도 대단하였다. 이전 100회의 상담 경험은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자유연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솔직하고 순수하게 자신을 드러내놓는 내담자의 용기, 가족들의 지지, 적절한 시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등이 상담 효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이 되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례, 이 앞부분에서 볼 수 있거나 혹은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 김은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김은사 선생님이 보내주신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네요. 일단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 것이 사례 보고를 할 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사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 일단 사례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이명호 교수님이 본인 이제 박사 논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박사 논문을 이제 사례 개념화로 이명호 교수님이 썼어요. 거기에서 정의한 사례 개념화란 상담자의 상담 이론과 상담 경험에 근거해서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단서나 정보를 종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 문제의 원인을 가설적으로 설명해서 내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인데, 지금 김은사 선생님의 질문은 보면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정보를 토대로 진단평가 전략을 세우는 것과 사례 개념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라는 질문 하나와, 두 번째 질문은 보통 사례 개념을 하는 상담 초기라 하면 대략 몇 회기 정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두 개의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실제 상담하면서 사례 개념화를 할 때 내담자에 대한 정보 단서가 어느 정도 수집되었을 때 사례 개념화를 했었는데, 상담 진행 중에 문제의 근원이 돌출돼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례 개념은 상담 초기에 너무 일찍 2회기쯤 했던 것이 과연 괜찮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교 상담의 회기가 장기 상담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고 빨리 진행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있는 질문, 상담 초기에 내담자의 정보를 토대로 진단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 사례 개념화,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냐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례 개념화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렇게 양식을 생각하거나 그렇게 양식에 쓰는 것, 이거를 사례 개념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계속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례 개념화는 사실 상담 초기 언제 하느냐라는 질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것. 근데 이제 정보가 1, 2회기 때 수집된 것 갖고서도 우리는 사례 개념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진행하면서 또 새로운 정보가 오면 또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예를 들어 이런 사례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례 보고할 그 시점까지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서 우리는 사례 개념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들이 오거나 혹은 이전에 세웠던 가설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서 사례 개념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은사 선생님이
상담 초기 2회쯤에 너무 일찍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찍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2회기 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상담을 하면서 이것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례 개념화 내용을 이렇게 검토, 그다음에 수정, 보완 이런 자세로 이제 진행을 하면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어떤 한 틀을 갖고 나면 그 틀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초기에 한 것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에 세운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 이런 방식으로 틀을 가지고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문제 원인, 초기 아동기 내담자의 모가 3명의 딸, 그러니까 내담자, 여기 어머니죠. 어머니 지금 여동생들인데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문제의 근원이 발생됐다. 촉발 요인은 내담자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과 죽은 여동생들에 대한 죄책감 및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가족에게 지나친 의무적인 온정, 으로 엮이는 관계의 패턴을 보면 과도한 불안을 나타냈다. 또 유지 요인에서는 여동생들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후에 불안이 엄습하고 불안의 정체를 자각, 통찰하지 못함으로써 대인관계 시 불안으로 인한 자기주도 조절이 힘들어 분노 효과로 전이되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내담자의 어머니께서 때문에 딸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 불안, 의무적인 온정 이런 것들로 이제 엮이는 관계를 보이는 것. 그다음에 유지유는 그 이후에 이제 불안, 엄습하는 것, 그걸 자각을 통찰하지 못하는 것, 자기주도에 힘든 것 등등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이것은 일단 이 상담 그 과정을 좀 더 봐야지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회라는 이 장기 상담을 하고 이 또 다른 어떤 지금 또 아까 굉장히 오랜 기간에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런 물론 이제 어려운 상담이기는 하지만 상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기간을 그래야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이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내담자도 예를 들면 속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방문하면 저 약을 며칠 먹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2주만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들으면 2주 열심히 먹으면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상담에 처음 와서 저 상담에 몇 회나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했을 때 100회는 받아야 되는데요. 100회라고 그러면 내가 오는 내담자도 참 이렇게 앞이 답답하고 우선 그런 생각이 우선 저는 지금 이제 서울정신분석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윤수님 소장님께서 거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독일에서 여기 정신분석을 한 18년 정도 공부를 하고 학위를 하고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모델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매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4일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독일에 가서 사례보고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이거는 정신분석이 아니다. 일주일에 4일 하는 거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또 매일 가서 그렇게 시간 내면서 또 돈도 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정신분석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삼류충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이건 너무 고급 서비스고 이렇게 돈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프로이디안 당시에 내가 정신분석 받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잘 사는 집이라 이런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도 비판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이드가 만났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루는 일상적인 그건 이제 보통 노말 수준의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담한 이제 정신증, 정신질환,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신치료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혹은 집중적인 치료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오은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에서는
일단 우리가 그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에 사실 우리는 현재 되게 보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모델로, 그리고 또 되게 이제 대학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4, 5회 혹은 뭐 길어야 10회에서 15회 정도 하는 것을 기본 모델로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석 쪽에서 말하는 장기, 그다음에 일주일에 5번, 100회 이상 이런 거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혹은 뭐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지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상담 이론 책에서 배우는 많은 개인 상담 이론들, 정신분석뿐만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이론이나 혹은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도 많은 그 사례집들을 보면 30회 이상, 50회 이상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0회, 20회짜리가 아닌 우리 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장기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사례 보고들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혹은 뭐 상담자의 접근이 무엇이냐, 또 그 상호작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 횟수라는 것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는 많은 상담 모델들은 기본적인 장기 모델로 이제 시작되었다. 이걸 일단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해결 중심이나 혹은 이제 현실 치료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단기간 접근을 해서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접근을 하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이제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축적되어 온 과정들을 보면 되게 1, 2년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몇십 년 이상, 특히 이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의 촉발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하여간 20회, 30회 정도의 만남. 우리가 만남이라는 게 우리 보통 지금의 모델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이고 되게 한 50분 만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수년간 쌓아왔던 것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우리가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짧은 기간, 짧은 만남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실제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다른 분들도 지금 이 문자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듣고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재훈 선생님께서 100회 정도 상담을 하면 오히려 집중도나 깊이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뭐 그것도 일단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초lâm 선생님이 보내준 표현으로는 사람은 한계에 다다를 때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루할 때나 힘들 때 상담자가 내담자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고 함께 다루어 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